안녕하세요,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편집 디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론적인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 주차에 편집 디자인 언더바 교환 INDD 파일을 열어주세요. 이것은 인디자인으로 제가 문서를 작성한 건데 인디자인을 공부를 해왔으니까 교환도 이렇게 인디자인으로 작성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것도 좀 이렇게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가 주로 이야기할 것은 편집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것과 우리가 이것을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디자인의 다양한 종류는 무엇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생각하시고 저희 오늘 인디자인과 편집 디자인에 대한 그러한 그 이론적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집 디자인에서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우리가 편집 디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에서 주로 다른 요소들은 무엇인지, 기술 발달에 따라서 인쇄 제작물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편집 디자인에서 주로 고려해야 될 바는 무엇인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좀 주의 있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수업을 좀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편집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편집이라는 말을 쓰는 분야가 상당히 좀 한정되어 있긴 하죠. 근데 편집이라는 말은 신문, 출판, 문학, 방송, 음악, 영화, 통신, 그 다음에 등에서 문자 이미지, 소리 자료, 영상,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다 구성하고 정리하고 이런 걸 할 때 편집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편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창조성과 체계성 두 가지로 설명을 좀 해요. 자, 편집에 생명성이 있다는 거, 그것은 그 편집 자체에 크리에이티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체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집 디자인이라는 해서 디자인에 생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것은 되게 자유롭게, 이것을 지니면서도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와 이런 그 소프트웨어, 우리가 지금 인디자인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런 편집 프로그램들이 인디자인은 주로 우리가 이제 출판, 잡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런 쪽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저쪽은 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는 어도비 오디오라든가 사운드 포즈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쓰죠. 음악과 방송 쪽에서는 뭘 쓰나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영화 이런 쪽에서는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터나 파이널 컷 프로 이런 것 프로그램들을 쓰죠. 근데 이런 편집들이 우리가 점점 발달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재밌는데, 그것은 기술의 발달에 기반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매우 성능이 좋은 상태이어야만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편집을 기반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컴퓨터를 사실 때 항상 이런 편집을 염두에 두고 컴퓨터 장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CPU겠죠. 가장 최신의 CPU를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래픽 카드가 되게 그다음부터 중요해요. 그래픽 카드는 보통 이제 게임 즐기는, 게임을 광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그래픽 카드를 굉장히 좋은 걸 쓰거든요. 그래야만 근데 이것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까지 똑같아요.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은 그래픽 카드가 되게 좋아야만 성능이 잘 발휘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니터가 좋아야 돼요. 모니터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커야 돼요. 그리고 구현할 수 있는 해상도가 높아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준비하실 수 있다면 마우스와 키보드에 관한 거예요. 마우스와 키보드는 이 감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아무데나 가면 파는 것들이 아니라 전자상가나 이런 데 가시면은 아주 전문 디자인 편집용을 위한 이런 저기가 있어요. 키보드랑 마우스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게 게임 마니아들이 쓰는 키보드와 이 마우스가 바로 그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써야 될 그런 키보드와 마우스예요. 그래서 그들 덕분에
그래도 이게 되게 많이 싸졌어요.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보드만 10만 원이 넘고, 그 다음에 마우스만 해도 한 6, 7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비싼 편이죠. 근데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걸 쓰면은 옛날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걸 못 써요. 너무 좋거든요. 키보드도 감도도 빠르고 마우스도 감도가 굉장히 정확하고 빨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처음부터 사시지 못하지만 여유가 되시면 꼭 그런 것들을 사실 때 하시면 되고, 전자상가나 이런 데 가시면은 자세히 잘 안내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 쓰시면 돼요. 어쨌든 그런 것들, 그래서 편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설명하면, 편집은 신문 편집, 잡지 편집, 책 편집, 뭐 라디오 편집, 텔레비전 편집, 광고 편집, 뭐 편집인 이건 다 편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편집은 당연히 그냥 뭐 정해진대로 한다, 그렇지 않아요. 편집 자체도 크리에이티브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프로그램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론적인 것을 너무 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좀 해야 겠다 싶어서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강의를 계속 해 들어갈 거니까 잘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자, 디자인이라 했을 때는 크게 산업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 뭐 시각 디자인 이런 식으로 좀 나누고 있는데, 산업에서의 디자인은 주로 상품의 구조, 공정, 외형 이런 것을 구성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산업 디자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좀 넓은 의미죠. 그래서 상품의 것, 그러니까 디자인은 아주 순수한 의미의 디자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되게 부분적인 요소고,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산업 디자인의 형태를 많이 띈다, 이런 점들이 있고요. 하지만 미술에서의 디자인, 순수 미술에서의 디자인은 그거에 대한 좀 순수한 작품에 대한 형체, 모양, 색채, 배치, 조명 이런 거를 연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거겠죠.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뭔가를 지시하다, 표현하다, 성취하다 뭐 이런 용어로 많이 쓰였고요. 어쨌든 어떠한 종류의 디자인이든지 간에 실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는 그 순수 미술이라는 게 사실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이 그 미술이라는 것은 현실의 현실의 좀 상업적인 면들, 산업적인 면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들러붙어 있었어요. 특히 광고 쪽이 뭐 대단하죠. 디자인들이 뭐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쪽이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대량 생산,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기계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벌어진 대량 생산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줬다라는 점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시각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을 중심으로 정보와 지식을 넓히는 그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디어, 즉 인쇄물,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동영상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다 시각 디자인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의뢰인의 프로젝트에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옛날과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옛날과 다른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기획자와 디자이너가 명백하게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기획자와 디자이너가 분리가 돼 있지 않은 면이 많아요. 디자이너 출신인데 기획하는 사람이 있고, 기획자 출신인데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인디자인이라든가 뭐 다른 수업으로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학과 학생들이 와요. 근데 그 학생들이 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온다기보다는 자기 분야에서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아이디어나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거죠. 디자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디자인을 생각할 때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점에 대해서 항상 잊지 않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럼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보통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언어가 있고 기호가 있고 그림, 영상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편집 디자인에서의 그 메시지 전달이라는 것은 타이포그라피, 시각예술, 뭐 레이아웃,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달을 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책 잡지 표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무엇을 전달을 하고 있나요? 여배우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배우의 어떤 세련된 아름다움을 보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서 이 책의 어떤 브랜드, 이 잡지의 브랜드를 알려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실린 내용들을 적절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어떤 제목은 굉장히 크고 어떤 제목은 되게 작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만큼 내가 강조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또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되게 잡지 뭐 이렇게 디자인에서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시각 디자인이라는 것은 되게 그런 것들을 많이 포괄하고 있어요. 근데 좁은 의미에서 이 시각 디자인은 주로 이런 어떤 그 디스플레이 용도라든가 뭐 이런 쪽을 많이 얘기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포괄하고 있다. 특히 인쇄 쪽도 이런 쪽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명백하게 뭐 어떤 디자인은 어디까지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내용이 많이 중첩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분야도 많이 이렇게 공통 분모적인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하시고요. 근데 이제 디자인을 좀 구분할 때 제품 디자인은 좀 구분을 해요. 뭐냐면 상품, 우리가 사는 모든 상품은 다 그 독특한 자기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볼펜이면 볼펜, 마우스면 마우스, 책, 시계, 뭐 음료수, 모든 것은 다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실제 상품의 모양과 형태를 디자인하는 거를 제품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디자인 중에서 좀 더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약간 환경 디자인, 공간이라든가 뭐 5개 광고 이런 것들을 또 다 환경 디자인 영역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전시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환경 디자인. 여기서 환경은 무슨 뭐 이렇게 좋은 환경 뭐 이런 개념이라보다는 우리가 사는 주변적인 공간을 전체를 다 환경이다라고 얘기해서 환경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죠. 나중에 이제 만약에 디자인 쪽을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쪽 분야로 진출하시게 되면 이런 좀 세부적인 영역들이 많이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책과 인쇄물에 대한 인쇄물에 대한 편집 디자인을 좀 얘기를 드리면, 자, 책이라든가 인쇄물에는 주로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 책 모양이나 뭐 이런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책과 인쇄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시청각적인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된다. 거기서 또 지식과 정보가 담겨 있다 보니까 그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식과 콘텐츠를 만지고 다룰 수 있는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은 시장에 공급돼서 독자들에게 선택되는 상품이에요. 그런 면에서 책이라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상품 디자인에 가깝죠. 그래서 책 표지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것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책이라는 건 상품이라는 걸 전제로 상품 자체의 디자인에 가깝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광고 인쇄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거죠. 그거는 광고를 위한 거죠. 광고를 위해서, 광고에 노출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 디자인은 어쨌든 그 지식과 컨텐츠를 소비자들이 읽고 설득하여서 홍보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구매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돼요. 그 다음에 광고물들은 홍보와 광고를 위해서 제작되는 측면도 있고, 홍보와 광고 인쇄물은 편집 디자인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설득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떤 5개 광고가 있는데 굉장히 섬찟하고 무서운 광고가 있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쳐다보려고 하지 않겠죠. 무서울 것도 같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 디자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최종의 소비자가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책류의 그러한 인쇄물들 편집 디자인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좀 읽기 위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읽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읽을지,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편리성.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책자인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조그맣게 돼 있어서 뭐 알아볼 수 없게끔 나오는 게 정말 많아요. 그것은 편집 디자인의 관점에서는 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관점이라기보다는 자꾸 그 디자인, 순수 디자인적인 관점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예쁘게만 만들려고 하지, 그런 것을 읽는 사람의 편의성을 고려를 안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 잘한 디자인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디자인이 예쁠 줄 몰라도 별로 효용성이 없는 디자인이라는 뜻이죠. 그런 점들 항상 기억을 해두시고, 편집 디자인에서는 지식과 콘텐츠를 소비자들이 읽어서 설득이 되고 홍보 효과를 일으켜서 결국은 구매 행동까지 이어지게끔 하는 게 최종 목표다. 구매 행동이라는 건 뭐죠? 구매자가 지갑을 열어서 카드를 꺼내거나 현금을 꺼내서 제공하는 것. 이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장사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든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사람들은 쉽게 지갑을 열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쇄물이라는 것은 주로 홍보와 광고를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광고 전단지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사람들이 설득되게, 내가 이제 커피숍 카탈로그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멋있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카탈로그를 보고 손님들이 찾아오게 와서 지갑을 열게끔 하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본말이 전도돼 버리면 무조건 이쁘게 만드는 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정말 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 인쇄물은 특히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인쇄물의 사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디자인 쪽에서는 이런 박스 디자인도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박스를, 그러면 이런 박스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그것에 어떤 그런 저희가 있겠죠. 그 전개도가 있겠죠. 그거에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효과와 후가공, 좀 이렇게 실험적인 비주얼, 이런 것들이 다 요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종이, 특히 이제 이런 인쇄물 같은 경우는 특히 종이와의 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술이다. 저는 산업 디자인 쪽이나 이런 쪽이 예술과 무관한 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예술적인 그런 면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그런 인쇄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자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의 디자인의 트렌드는 기술의 발달이 되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소재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인쇄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디자이너들이 그래서 자기가 디자인적인 세련된 디자인을 만드는 것만 갖고 디자이너가 될 수가 없죠.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면 기술이 발달한 거에 따라서 계속 따라가야 돼요. 비근한 예로 3D 프린팅 같은 경우 있죠. 3D 프린터는 입체로 프린팅을 하죠. 입체로 모양을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3D 프린팅 디자인을 담당하던 미술 영역은 없었어요. 누구나 이런 기존의 디자이너들이 이런 것들을 적응해서 그런 거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이런 새로운 기술 기반의 거를, 새로운 소재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기법과 좀 이렇게 비주얼하고 독창적인 그런 저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면들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계속 새로운 걸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고, 새로운 재료들을 공부하고, 아니면 전혀 새로 나왔을 때는 그것에 대한, 심지어는 요즘에 디자이너들은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배워야 될 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영상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영상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용도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 코딩도 배워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창의성과 전문성
필요로 되는 분야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피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가공 기술하고 인쇄 기술이 결합되면서 종이가 갖춘 기능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인쇄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다 물론 하지만 종이에만 하는 건 아니죠. 최근에는 유리병에도 인쇄를 해요. 그 유리병이 보면은 뭐 술이나 이런 것들은 유리병이 많이 인쇄를 하죠. 그것들도 다 이러한 어떤 저기서 만드는 거죠. 뭐 인디자인이라든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어서 다 갖다 이제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런 걸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원천적으로 파일만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넘어가서 이런 인쇄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특히 상품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업적인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기능적인 것들도 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뚜껑에 들어가는 디자인과 이렇게 요플레 뚜껑이 들어가는 것과 옆에 있는 것이 되게 기능적인 것과 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 막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요거는 아마 무슨 컨칩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칩 같은 경우인데 요구르트랑 같이 섞어 먹는 건강식품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디자인 예쁘게 이렇게 만들므로써 요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걸 구매하게끔 하고 싶은 것 또는 먹고 싶게끔 하는 것들, 뭐 그런 부분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편집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편집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뭔가를 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고 어떤 원고나 컨텐츠를 잘 배치하는 작업들. 그래서 편집 작업에서는 원고를 시각적으로 분류하는 작업과 이런 물리적인 형태를 맞추는 작업들, 이런 쪽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책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안에 텍스트와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치하는 편집 디자인과 그 다음에 장정하는 방식들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것을 모두가 다 편집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여기서 편집 디자인의 중요한 기능은 원고의 내용을 분명히 전달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독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고 책 내용에 대해서 되게 예술적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 이런 점들을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편집 디자인을 할 때 우리가 그럼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가, 체크 포인트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인쇄 제작물을 위한 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고 구성하는 작업, 이것이 편집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원고를 배열하고 조합하여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편집 디자인이라는 것은 편집을 통해서 정지된 내용을 인쇄 제작물 형태로 만드는 창의적인 작업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편집자와 디자이너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하게 되지만 저자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판 쪽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출판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인쇄 제작물을 만들 때 우리가 체크리스트처럼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편집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해서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로부터 내가 의뢰를 받아서 내가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누군지가 되게 중요해요. 무조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인쇄 제작물의 목표가 뭔지가 되게 중요하죠. 단순히 어떤 화장실 위에다 붙이는 포스터인지, 아니면 어떤 길거리에 있는 포스터인지, 아니면 어떤 박스인지, 또 이런 목적과 기능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그 기능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이런 인쇄물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연령은, 생활은, 성향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 다음에 만들려는 인쇄 제작물이 어떤 형태인지, 카탈로그인지, 브로셔인지, 표지표인지, 전단지인지, 책자인지, 그 다음에 인쇄 제작물에서 전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야기 전개의 호흡과 흐름은 어떠한지, 체제와 구성은 어떠한지 이런 점들을 밝혀야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로부터 출출할 수 있는 요소나 개념화할 수 있는 그런 연상 이미지는 뭔지, 그 다음에 편집 디자인을 위한 자료들은 적정한지, 그 다음에 각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아이디어에서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상과 일정이 어떤지, 이게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편집 디자인을 할 때 우리가 전체적인 개념과 더불어서 편집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